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델과 그리고 쇼호스트 방송 진행자로 활동 중인 조이프란 조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최근에 좀 답지 않게 경제에 빠져버려서 경제 용어를 공부할 수 있는 초보자용 경제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네. 네. 저는 평소에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는 좀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제가 부른 노래를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틱톡이라는 제 SNS에 제 커버 보컬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게 제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사실 정확한 문장은 지금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비 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봤는데,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도 그걸 무조건 회피하는 것보다 제 나름의 방식대로 헤쳐나가고 거기에 좀 순응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좀 인생의 모든 사건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모델 일을 하기 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주말에 이제 전시회라든지 좀 모델 활동을 겸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관련 담당자님으로부터 캐스팅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조금 모델이라는 직종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게 됐고, 조금 더 폭넓게 정말 전문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어서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모델 에이전시에 또 반년 동안 소속이 되어서 그 활동을 계기로 모델 일을 해오다가 코로나 사태를 직면함과 동시에 조금 더 이제 제 피지컬과 조금은 이제 연관은 없지만 조금 제 특기로서 또 내세울 수 있는 말하기, 또 구슬 이런 활동을 좀 더 제 커리어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방송 진행까지 함께 도모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라디오 작가가 되는 게 수많은 꿈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 라디오 흐름도 좀 짜보고 보이는 라디오처럼 게스트분 이렇게 모셔놓고 좀 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하는 방송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정말 매일매일 만약에 일이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할 일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플래너를 매일매일 짜고 있어요. 매일 5문장을 공부를 한다거나 매일 5개의 레퍼런스 사진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 유튜브라든지 핫한 소셜 미디어에서 좀 진행으로서 많이 좀 흡입력이 있으신 분들의 영상을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명사분들 강연을 찾아보고 싶어서 스피치 강연에도 종종 참석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크게 힘든 점이랄 것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해외문화 홍보원에서 주관해 주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 관련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각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타 다른 국가의 시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시차에 의해서 발생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즉각적인 변화에 맞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방송사고가 한 번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코멘터리는 늦게 뜨는데 저는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뭔가 그 방송에 필요한 도구는 어디 갔는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에는 어쨌든 저는 계속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제품이 어디 갔을까요? 그 도구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하면서 조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 점을 사실 처음에 겪었을 때는 심장이 막 너무 두근두근 떨려서 진짜 심장 소리가 마이크에 송출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의연하게 대처하려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서 조금 그런 좀 고난과 역경마저도 즐거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사실은.
다만 좋아하다 보니까 좀 취미가 돼서 많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이제 팬베이스와 함께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한국 특히 K-팝에 K-뷰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국 모델과 한국 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그분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틱톡도 개설을 했던 거고, 틱톡에도 많이 이제 유입되어 주시는 팬분들이 인도네시아 분들, 뭐 일본 분들, 싱가포르 분들 이렇게 좀 각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뭐 예뻐요, 조혜님 노래 잘하세요 하고 계속 칭찬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 댓글에 대고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타이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생존 영어, 생존 일본어, 중국어 등등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전에 라디오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인 분 중에 박소연 방송인님, 그 약간 소식자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또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신데, 박소연님께서 K-팝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특히 아이돌이 나오시면은 그 라디오를 굉장히 재미있게 정말 그 인터뷰의 모든 관심사와 지난 커리어를 모두 파악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유려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상대방이 좀 긴장할 수 있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최대한 유연하게 방송을 끌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있고 그분의 방송 스타일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네. 약간 지금 기업체 면접에 온 것 같은데요. 제 약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반응이 좀 쉽게 휩쓸리는 편이에요.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편이라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나쁘게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자주 했었는데 좀 별개로 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어쨌든 나에게 이런 말을 줬고 그거를 수용하느냐는 나에게 달린 선택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객체화시켜서 분리해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의 단점을 좀 장점으로 승화시킨 과정이 아닐까 싶고, 앞서서 이제 인터뷰 생방송 진행하면서도 조금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임기응변이 네, 제 세계 안에서는 조금 뛰어나다는 점이 네,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삐약삐약 병아리이긴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해 온 바에서 추출해낸 엑기스 같은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프리랜서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같아요. 그래서 일이 정말 많을 때는 정말 그 고점을 찍지만 없을 때는 거의 상장 폐지에 가까운 굉장히 저점 가도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평정심을 가지기 위해서 했던 저만의 방식이 뭐 외국어 문장을 하루에 5개씩 본다, 아니면 운동을 10분 이상 한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본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챗 GP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AI와 함께 뭐 멘탈 케어를 한다 등의 자신만의 루틴을 세우고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실마리를 찾을 때도 있고 개인적인 고민을 타파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근데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중국어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이죠. 중국어 시험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 HSK 6급. 하지만 저의 구술 능력은 그에 준하지 않는다가 저의 객관적인 평가고요. 제가 이렇게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중국 타오바오라든지 Q10이라든지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에서 중국어로 중국 고객님과 소통하는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은 안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떨림을 동반하는데 중국어가 생각이 안 나면 방송 진행에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는 중국어를 더 숙달시켜서 중국어 방송을 꼭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제일 성공했을 때로 타임워프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왜냐면 일단은 그 가장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이렇게 맑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자본에 취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초심을 잃고 거만해질 수가 있고 교만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항상 한결같음을 유지해야 돼 라고 좀 리마인드를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좀 오랫동안 미래로 점프하고 싶어요. 네. 보람, 지금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네. 네,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경험해 왔던 바가 있다 보니까 정말 대본을 하나부터 열까지 구성을 해놓지 않아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저의 경험과 여러 이야기 보따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에서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초능력이요? 혹시 어떠세요? 초능력 가지고 싶으시다면 어떤 초능력 가지고 싶으세요? 그거는 초능력이 아니라 저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데 순간이동을 진짜로 해보고 싶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애석하게도 저는 저의 이제 주거지에 만족을 하지만 경기도 끝자락이다 보니까 방송 활동을 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꼭 나쁘지는 않았던 경험이지만 이왕이면 네. 좀 거리를 단축시키고 싶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이제 인터뷰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을 위해서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 같았던 결정이어서 그것을 또 1순위로 두고 싶어요. 사실 정말 요즘 이제 사회가 바쁘다 현대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조금 순이익 챙기기에도 바쁜 시대인데 그래도 멀리서라도 SNS 통해서라도 꾸준히 저의 활동 응원해 주시고 좀 물심양면으로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되면 진짜로 보온해야 한다. 네, 제 이제 앞가림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조금 더 함께 하하호 웃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또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서 그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요? 근데 진짜 벌써요? 와우. 네, 저 추상적인 질문 너무 좋았어요. 혹시 2탄 없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정말로, 저는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게스트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은 뭐 사람이 아닌 다른 이제 매체나 다른 물건들을 소개하면서 저는 조금 이제 2인자로서, 네. 저는 정말 그 호스트로서, 진행자로서 좀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저만의 방송을 진행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서, 저도 조금 내면의 자아를 이제 토닥토닥 하면서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귀중한 또 경험 제공해주신 아티플로 식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정말로? 너무 재밌는데? 더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저의 이런 그 유튜브식 시선 처리 꼭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